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또 그들에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랫동안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자,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서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노출에 의해서 처음으로 또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너와 관련된 교육. 자, 그리고 교육 기관들이 있죠. 협회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과거에 어떤 협회와 트레이너 교육 기관들이 있었다. 자, 이유는 무엇이었고, 대상은 누구였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대의 흐름,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트레이너를 하려는 분들, 또는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마 본인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트레이너 교육기관, 아마 이런 어떤 키워드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시작하면서 PT를 받았지만 내가 혼자서 뭘 좀 알아보고 한 어떤 수준보다 PT를 받으면 뭔가 좀 더 나은 좀 더 질적 수준이 높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PT를 받았는데 트레이너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일반 분들께서 트레이너 교육, 어떤 교육 과정, 웨이트를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을 좀 이제 서치를 하시다가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자, 오늘 주제를 먼저 적어 놓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운동 분야의 어떤 변화와 흐름이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일반 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운동 분야 시대가 열릴 겁니다. 자, 트레이너 교육기관, 트레이너 교육기관이 사라지거나 대상이 달라진다. 트레이너 교육기관이 사라지거나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울인데 지금 밖에는 이제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치가 있어요. 좀 뭔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차분해지면서 자, 오늘 아마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운전 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리 쭉 뻗고 이렇게 모니터나 태블릿으로 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아마 글씨가 잘 보이실 거예요. 자, 클로즈업하면 또 저의 못난 얼굴 크게 보시면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광각으로 널찍하게 시원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요쯤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트레이너 교육기관이 사라지거나 대상이 달라진다. 자, 트레이너 교육기관입니다. 트레이너 교육기관. 트레이너 교육기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트레이너 교육기관. 자,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어떤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체대, 체육대학교, 체육대. 자, 체육대는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죠. 자, 이 어떤 체육과를 나와서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이런 과정 말고 트레이너라고 해서 진짜 이제 헬스를 가르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를 교육하는 그러니까 사단법인 이런 거 있죠. 협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협회라고 할게요. 협회. 정말 다양한 협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체육대학교,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시작함으로써 어떤 우리 생활체육 지도 자격증, 이 자격증 이거를 취득하는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에 있어서 트레이너로서 공부를 이제 시작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제 자격증 취득이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게 아니죠.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제 공부를 좀 시작했다라는 어떤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트레이너로서 또는 트레이너가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자격증만 땄지 내가 아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도력이라든지 아는 것을 좀 많이 늘리려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내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찾는 것이 어디냐면 다양한 이제 협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양한 협회들이 있어요. 다양한 협회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제가 알파벳을 붙인 겁니다. 무슨 협회 약자가 아닙니다. 자, 무슨 협회, 무슨 협회. 협회가 되게 많아요. 자, 무슨 협회. 자, 그리고 이제 협회 말고 사설 이제 교육기관, 사설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사설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짜 어떤 대학교에서 체육과 체대 실기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어떤 케이스 말고 이런 과정을 겪던지 아니면 독학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 자,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음 단계. 자, 자격증을 갖고 트레이너를 하려고 했는데 아는 게 없어. 내 운동도 잘 못하겠어. 그 지도를 조금 해봤더니 회원님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 참 내가 부족한 놈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이제 다양한 협회들 어떤 사설 기관들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느라고 했던 그 공부, 그냥 공부를 좀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좀 깊이 있게, 여기서 이제 겉핥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겉핥기였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협회와 이제 사설 교육기관들의 이제 트레이너 지망생 또는 지금 현재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갑니다. 자, 가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시대적인 거를 잠깐 알아야 될 게 우리 그 IMF 아시죠? IMF. 우리나라 매우 힘들었었죠. 외국에서 돈도 빌려오고 우리나라 막 많이 망하고 그랬었죠.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자, 그런 IMF 시기를 겪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경제 발전을 했죠. 경제 발전.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수출도 하고 외화벌이도 많이 하면서 정말 외화벌이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돈이 예전보다는 여유 있게 많은 그런 어떤 나라가 된 거죠. 자, 경제 발전. 경제 발전을 하니까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우리 국민들이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위식주만 챙기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제는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뭡니까? 여가 생활, 여행이라든지, 여가에는 여행, 미용, 건강, 이 건강에는 어떻게 보면 미용과 건강이 합쳐진 게 헬스겠죠. 외모와 어떤 건강을 같이 잡을 수가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헬스겠죠. 자, 그래서 헬스를 하는 수요층이 증가했어요. 증가. 웨이트를 이제 헬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헬스를 하는 분들의 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자,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헬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운동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헬스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 맞아요. 헬스클럽. 헬스클럽의 수가 어떻게 돼요? 늘죠. 업체 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헬스클럽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도 요쯤 이제 그쯤 우리나라가 이제 PT가 어느 정도 이제 대중화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PT 열풍, PT를 받으려는 이제 회원님 수가 늘다 보니까 PT 스튜디오가 생기고 또 PT 스튜디오에서 지도하는 트레이너,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지도하는 트레이너.
헬스클럽도 많아지고 PT샵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트레이너가 많이 필요하죠. 트레이너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부족해. 트레이너 부족 현상. 트레이너 부족 현상이 왔어요. 2010년대에 지나서 2020년대까지 트레이너 부족 현상을 겪게 됐어. 왜? 실제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소수의 트레이너들이 일을 하고 분야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업체만 엄청 많이 늘려놓으니까 실제 전문가는 딸리죠. 전문가는 몇 명 없어. 근데 업체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채워 넣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요. 아무나 뽑아서 트레이너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나를 뽑는데 트레이너를 많이 뽑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너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 트레이너가 좀 쉬워 보이는 직업 같기도 하고 트레이너도 많이 뽑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나 뽑아서 트레이너 시켜. 아무나 뽑아서 트레이너 시켜요. 그러니까 보면 트레이너가 전문성 있어요? 뭐 별 실력도 없이 그냥 트레이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본 누군가가 야 이거 뭐 별거 아닌데도 저 사람이 트레이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트레이너 할 수 있겠네 하고 나도 이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트레이너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트레이너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트레이너 지망. 트레이너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격증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이 이후 단계 실질적인 트레이너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식과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협회들과 사설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죠. 왜? 트레이너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육하자는 데들도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비슷하게 또 만들었지, 하나 만들어지니까 또 만들었지, 계속 만들었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로 간 겁니다. 일로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협회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쪽으로 좀 몰리고 이쪽으로 몰리고 가니까 좀 트레이너 지망생들이 덜 오는 협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육비 50% 할인, 뭐 교육비 50% 할인 뭐 이렇게 해서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랬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 지금까지 요거는 대한민국이 호황을 누리고 경제가 발전되는 시기에 운동 분야가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속은 비어 있죠. 전문가들은 적고 업체 수만 많아지고 아무나 막 뽑았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규모만 커진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또 트레이너를 많이 또 뽑다 보니까 트레이너 지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협회들도 정말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딱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트레이너가 처음에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트레이너가 처음에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요.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요.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 과정에서 뭘 알게 되냐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방대하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근데 시험은 이 정도에서 나오니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살짝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살짝 시작해서 이걸로 시험을 봐서 붙었지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방대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아는 게 없구나. 그리고 실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것을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적용을 시키죠. 회원님들에게. 그리고 회원님들께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회원님에게서 발생되는 문제점 우리 회원님들이 얘기해 주죠.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왜? 어깨랑 팔로 하니까 어깨 팔이 아프지. 그런 거를 모아서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지도에 그런 걸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가슴 근육을 쓰게 해주고 어깨랑 팔을 쓰지 않게 해주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족함이 있어.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공부와 이해와 해부도 보고 그냥 여기 근육 붙어 있구나. 그게 아니고 근육이 어떻게 작용을 하지?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지? 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해서 공부를 해서 이해와 적용을 시키면서 지도를 할 때 회원님에게서 발생되는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고 그걸 해결해 나아가는 이 반복적인 과정. 자, 제가 지금 얘기한 자격증 취득 이후에 자기가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 알고 지도할 때 부족한 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또 그것을 반복으로 하면서 더 나은 효율적인 것을 지도하게 되는 전문성 숙련도 노하우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은 이런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협회나 교육기관에 가면 거기서 알려주는 거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알게 됐으니까 하겠지. 자, 알게 된 것을 합니다. 왜? 교육에 가서 알게 됐으니까 그건 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른다면 그거를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협회라는 데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도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어,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제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협회나 이런 사설 교육기관인 거예요. 레벨업을 약간 시켜줘. 트레이너로서 레벨업을 약간 시켜줘.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도를 하면서 문제가 뭐고 회원님에게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걸 내가 해결하려면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스스로 머리가 돌아가서 우리 뇌에서 판단, 이해, 해결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지식이 쌓이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동 시스템. 이 A라는 트레이너의 뇌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실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트레이너는 뇌가 그렇게 판단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뇌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전문성을 막 키워나가지 않고 어디 가서 그냥 알려준 거 한번 해. 그러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10개를 배우면 그중에서 2-3개 까먹고 7개를 시켜. 7개를 회원한테 시킬 수 있는 트레이너가 돼. 근데 이 7개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아무한테나 7개를 적용시키고 있다. 이러면 아마 이해되실까요? 배웠어.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냥 지도해.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보다는 레벨업이 좀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떤 협회나 교육기관을 마치고 나와서 트레이너를 하면 그냥 자격증만 취득한 어떤 사람들보다 지도력이 좀 있지만은 실제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10년, 20년 이후,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된 이후에 10년, 20년 동안 롱런 하면서 진짜 전문가로서 운동 분야에서 생존하고 전문가가 되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대부분 5년 미만의 트레이너 다 그만둡니다. 왜? 전문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해줘. 지도를 해도 해결을 못 해. 그러니까 트레이너 시작하면 3년에서 5년 안에 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5년 된 트레이너면 경력자라고 해요. 10년 되면 더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제 얘기 잠깐 하면 저는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만 20년 차입니다. 동작 자세 알려주지 않고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수준으로 20년 동안 개인 PT를 진행해 왔어요. 운동 분야 활동은 21년 이상이고요. 저는 오랫동안 생존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문성, 숙련도, 경쟁력. 지도를 다 할 수 있어야지. 어떤 목표가 있어도 다 지도할 수 있어야 돼. 목표를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출해서 회원님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도 있어야 되죠. 그거면은 10년, 20년이든 저는 제 몸 건강만 허락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개인 PT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6세거든요. 56세?
66세 때까지 저는 건강이 허락되면 PT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년 미만의 트레이너들이 대부분 다 트레이너를 그만두느냐? 전문성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자격증 이후에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그 레벨업이 좀 됐어요. 레벨업이 됐어. 그러면 레벨업이 딱 되고 그때부터 계속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레벨업 살짝 되고는 그것도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조금 배워서 좀 하다가 만다는 얘기예요. 진짜 전문가는 내가 지도를 하면서 내가 협회 같은 데 가서 어떤 뭐 조금 10개를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트레이너를 하면서 모르는 게 뭐고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뇌가. 응? 뇌에서 판단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실제 그러니까 뇌의 어떤 활용도가 매우 높아야지 그게 당연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를 엄청 많이 뽑던 이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정말 헬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헬스장과 PT샵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아무나 막 뽑다 보니까 트레이너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뭔가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려고 막 이런 만들어진 협회를 가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협회들도 어떻게 보면 호황을 누리는 시대였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실제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고 전문가는 어떤 공부를 시켜주는 걸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아니요. 전문가는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 수준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전문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누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강제로 누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는 내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문가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소수고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혼자 전문가가 되어간다. 진짜 전문가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 이상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전문가입니다. 뇌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뭐 금리라든지 경제가 안 좋고 어떤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후폭풍이 오면서 금전적인 어떤 부분 또는 이제 지금 이제 뭐 10대, 20대 특히 20대 분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좀 벌어서 딱 쓸 만큼만 벌고 요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뭔가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내가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최소의 소비와 최소의 일들 그런 거에서 또 소소한 행복도 느끼고 도파민도 또 나오고 그런 어떤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실제 헬스를 하려는 사람 수가 확 줄은 겁니다. 실제 헬스를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왜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또 뭐예요? 금전적으로도 부담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헬스를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헬스를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냐? 헬스클럽들이 폐업하기 시작했어요. 헬스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또 옆에 있던 데가 문을 닫았어요. PT샵이 문을 닫았어요. 자, 그럼 뭡니까? 이곳에서 헬스클럽 폐업한 데서 PT샵 폐업한 데서 일을 하던 트레이너가 있죠. 트레이너. 이제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돼요? 폐업하니까 트레이너들이 일을 할 곳이 없잖아요. 트레이너들이 이제 일을 할 곳이 없어.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트레이너가 이제 전문성이 높아야 돼. 자, 왜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운동 헬스를 하려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이나 PT샵 수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헬스를 하거나 PT를 받으려는 분들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PT를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를 갖추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사업을 하거나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지위가 있는 이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PT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뭡니까? 아무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경험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경쟁력과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나 다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PT 안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금 PT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진짜 전문가들에게만 PT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한테 PT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트레이너들은 업체들이 망해서 없어져. 일할 데가 없어져. 또 그렇다고 자기를 사람들이 선택해서 PT를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트레이너를 많이 하던 그 사람들이 공중에 뜬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뭡니까? 이제 트레이너 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직을 해요. 이직. 다른 거 이제. 다른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너 수가 엄청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하려는 사람도 없지. 자, 그리고 요즘 이제 10대나 20대에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일. 트레이너는 다른 사람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으려면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을 하는 것조차 좀 힘들어하고 조금 간단한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이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20대 분들, 심지어 30대 분들. 그러니까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하려는 사람 수도 적어요. 시작하려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 업체들도 줄어들고 자기를 선택도 못 받으니까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양한 협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트레이너가 많이 몰려올 때는 막 뭐 지도해주고 이러는데 이제 트레이너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트레이너를 교육해주던 이런 협회나 어떤 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트레이너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런데도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협회가 없어져요. 교육기관도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헬스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헬스를 하려는 분들, 헬스를 하려고 해.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PT를 받아야지 뭔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 뭐 10대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헬스 PT 못 받아요. 차라리 PT 받을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다른 걸 이제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아예 못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쓰되 헬스에 가는 게 아니고 헬스 가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확행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몸이 체력이 떨어지면 조금만 뭔가 하려고 해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도전을 못 해요. 이 일을 조금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내가 감당했던 일인데 체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전에 했던 그 일도 못 해. 조금 더 쉬운 거 하고 싶어져. 활동하기 싫어져.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져.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점차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 분들이 헬스뿐만 아니고 꼭 운동,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이제 트레이너들을 교육하려고 이제 협회나 다양한 사설 기관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 하려는 사람들도 없고, 트레이너를 하려는 어린 세대들 수도 줄어들고, 트레이너 하려는 사람도 없고, 트레이너 하던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협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교육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을 살짝 올려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용을 낮추더라도 지금 헬스클럽 가면 뭡니까? PT 안 받으면 지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대, 30대 이 분들 운동 누가 알려줘? PT 받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또 소비가 꼭 필요한데 써야 되고 그러면 자 어떻게? 자, 그래서 협회나 이런 데가 이제 트레이너 대상으로 하다가 트레이너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도 적고 줄어들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교육 시스템과 이런 환경을 가지고 지금 이제 PT를 받지 못하는 그런 20대, 30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몇 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에서 일반 분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거죠. 트레이너 교육이 아니고 일반 분들에 대한 웨이트 어떤 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레벨업입니다. 레벨업. 그러면 이제 일반 분들이 가서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정도도 우리 사회적으로는 현상이 되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싫어하고 대신 내가 활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활동한 것을 보고 그냥 대리만족하는 어떤 이런 문명에 이제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분들을
끌어내서 활동하게 해주는 거죠.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운동도 하고 활기차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활동적인 걸 해도 될 것 같아.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도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좀 이렇게 밝게 만들어가면 대한민국 전체가 밝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트레이너 교육기관이 사라지거나 대상이 달라진다. 자, 이제 제목이 좀 달라 보이십니까? 트레이너 교육기관이 사라져요. 트레이너 하려는 사람들이 없거든. 트레이너 하던 사람들도 일할 데가 없고,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라지거나 이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자, 운동을 하려고 해. 근데 헬스클럽에서 알려주지도 않아. PT 받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이제 교육기관들이 트레이너가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과 체력 향상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20대, 30대들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 아니에요. 근데 체력 저하 와 있어. 조금만 움직이도 힘들어. 그러면 귀찮아서 뭐 하기도 싫고. 자, 이런 것을 깨트려주는 어떤 의미로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가격 적당히 저렴하게 해서 딱 교육. 레벨업 살짝 시켜드리고 운동 시켜드리고 자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헬스클럽들이나 이런 시스템을 보면 뭐 회비 낮게 해놓고 뭐 PT 받지 않으면은 뭐 지도도 안 해주고 이런 이제 정말 불만스러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먹지도 하고 자 이런데 이런 다양한 협회나 사설 교육 기관들이 그 역할을 좀 대신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시작한 곳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어떤 문명의 발전 이런 속에서 운동 분야도 정말 많은 이제 변화와 그런 어떤 변화가 발전이 급속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폐업하는 헬스클럽이나 PT 스튜디오 이제 트레이너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는데 트레이너가 전문성, 숙련도, 경쟁력, 노하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도 직접 인간이 지도하는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직업은. 영상이나 글로는 배울 수 없는 수준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아는 분들이 그 트레이너를 찾아주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수준, 뭐 책 보고 따라하는 수준을 지도하던 트레이너들은 이제 그거 다 영상 보고 뭐 책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협회나 이런 데들이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헬스클럽들이 안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본인들이 딱 해주면서 본인 협회도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트레이너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안 사라지고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생존하는 거고 또 일반 분들은 교육을 해주니까 좋은 거고 일반 분들이 긍정적이 되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고 정말 이제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너 교육기관이 사라지거나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운동을 하려는 분들, 이제 헬스를 할 수 있었던 분들의 수가 매우 많았었던 이 호황기, 정말 좋았죠. 정말 이런 어떤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제 뭔가 좀 어려워지면서 또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런 협회들이나 사설 교육기관들이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본인들도 좋고 이제 회원님들도 좋고 우리 나라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레이너 교육기관이 사라지거나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이제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오랫동안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 가입까지 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트레이너나 교육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 이제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됐다면은 소중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 오는 날씨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도 꼭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20년 차. 동작 자세 알려주냐고요? 아니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는 수준을 지도합니다. 자, 운동 분야 활동은 21년 이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영상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년도 또 오프라인 세미나나 워크아웃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자, 조만간 여러분들을 여기서 다시 뵙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공개 방송 촬영 뭐 이런 거. 자, 이번에 세미나 워크아웃은 공개 방송 촬영 뭐 이런 거 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